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증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런던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방송을 찍을 시간이 없는데요. 아주 짧은 영상이나마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시장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계획은 어떤지 이런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S&P 500 맵을 보시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끔찍한 상황이 다시 한번 발생을 했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일주일 내내 빨간색을 벗어나지 못하는 최악의 장세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방송을 앞두고 작성한 글 하나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 글의 제목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따라서 요약해 보면 지금 현재 저 역시도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내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기를 견디는 방법은 미국 증시의 역사는 결국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국 주식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투자자 자신의 감정, 우리가 보통 감이라 그러죠. 따라서 감을 가지고 투자하거나 아니면 역사적 통계를 믿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 자신의 감정보다는 역사적인 통계 수치를 믿으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S&P 500이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4.5% 이상 하락한 것은요. 1950년 이후 미국 증시 역사에서 단 4번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현상이 지난주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죠. 1987년 10월 달에 일어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2008년에 두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기간 3월 12일 날 발생을 했죠. 자, 마지막으로 2025년 4월 4일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를 통해서 과연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런지 우리가 확률상으로 어떤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극적인 폭락이 발생한 다음 12개월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미국 증시는 100%의 확률로 올라가 있었고요. 평균적인 주가 수익률은 무려 34.3%, 그리고 상승률의 중간치는 33.9%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루 이후, 이틀 이후, 5일 이후의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요. 평균적으로 6%, 6.5%, 4.6%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폭락하고 나서는 대체적으로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봐도 긍정적인 추세를 미국 증시의 역사는 보여줬다. 이렇게 첫 번째 통계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S&P 500 지수에 포함된 500대 기업 중에 현재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인데요. 이게 지금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23%라는 것은 굉장히 약한 수치거든요. 따라서 대부분의 주식, 77%의 주식이 지금 200일 이평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990년 이후에 S&P 500의 기업 중에 200일 이평선 위에서 거래된 종목의 비율이 25%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요, 과연 그 이후 12개월 이후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역사적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올라가 있을 확률은 77%고요. 평균적인 상승률은 14.5%, 상승률의 중간치는 17.9%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10년 동안만 묶어서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요, 결과는 더 좋았죠. 보시는 것처럼 주식이 상승해 있을 확률은 100%로 껑충 뛰어 올랐고요. 그리고 중간치는 지금 20.8%, 그리고 평균적으로도 22.5% 미국 증시가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폭락하는 시기에는요, 주식시장의 하락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이잖아요. 우리의 감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이 급등하던 시기에도 같은 기분을 느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내야 됩니다.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처럼 느껴졌었죠. 따라서 그때 우리의 감이 틀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베팅하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요. 주식시장의 정점, 즉 고점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의 바닥도 그 누구도 절대 예측할 수 없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 그리고 기억에 비추어 보면요. 주식시장의 반등은 항상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시기에 시작이 됐거든요. 가까운 예로요. 2020년에도 그랬고 2022년에도 이번 하락세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될 것 같다. 이런 감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6개월 이상 걸릴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떨어졌던 베어마켓 2022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려면 최소 1년은 걸릴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세는 증시가 선행하더라도 아마 6개월 정도는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누구나 갖고 있었던 기대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 팔고 6개월 이후에 더 떨어져 있을 때 다시 진입하자. 이런 굉장히 논리적인 계획이 성립되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계산과 계획은 늘 투자자들을 절망감에 빠뜨려 왔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주식시장은요. 절대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공포지수가요. 50.93% 하루 만에 폭등하면서 이제 45.3위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1990년 이후에 빅스가 45를 넘어간 것은 두 번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45를 넘었잖아요. 근데 과거 역사를 쭉 봤을 때 두 번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죠. 여기는 이제 가까운 2020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는 팬데믹이었고요. 또 한 번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 수준을 넘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번 증시를 폭락시키고 있는 트럼프 관세가 미국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있었던 팬데믹 그리고 리만 브라더즈 사태에 비해서 어느 수준인지는 우리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장까지 잃었던 2008년 그리고 전 세계가 철저히 단절되었던 팬데믹 기간의 끔찍한 공포와는 이번 공포감이 비교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한 1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한 달 이후에 제가 한 달 전이라도 주식을 팔 걸 이런 후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요. 지금을 되돌아보면서 주식을 지켰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오늘도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있다.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계획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운 장세인데 긴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대신에 제가 영상 하나를 더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영상은 CNBC 뉴스에 출연하신 와튼 대학의 제레미 시겔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투자자들한테 전달하는지 이분의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긴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차분한 목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관세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이 곧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하락할 것입니까? 우선 방금 말씀하신 스무트 홀드 관세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95년 이래 가장 큰 정책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공화당 상원 웹사이트 Senate.gov에 가서 관세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03년 6월 13일 상원은 의회 역사상 가장 재앙적인 법안 중 하나로 묘사되는
스무트 홀리 관세를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상원에서는 1000명의 경제학자가 후보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후보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재앙적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대중은 2년 후 하원, 상원, 대통령직에서 공화당을 몰아낼 정도로 재앙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솔직히 연준은 그 후 경제가 침몰하면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준이 1930년, 31년, 32년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가 왜 스무트 홀리 관세의 교훈을 배우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금융 위기가 대공황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95년 전에는 하지 않았던 유동성을 은행에 넘쳐나게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공화당 웹사이트에서 이 구절을 지워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충격으로 인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은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조의 설명대로 자해적 오류, 즉 강제할 수 없는 오류입니다. 일어날 필요는 없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만든 공급 충격입니다. 파월은 3월 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처음에는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에 대한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우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현재 10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상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15분 전만 해도 하락폭이 절반 정도였으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중국 재무부가 보복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질문은 연준이 적어도 현재로서는 인간이 만든 수수께끼로 보이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개입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시장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할까요? 모든 것이 세일 중인 건가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더라면 앞으로 폭풍우가 몰아칠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가 유지되는 한 말입니다. 방금 10분 전에 일어난 일, 즉 보복이라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95년 전 스무트 홀리 관세가 제정되었을 때보다 오늘날 무역이 글로벌 경제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영향은 잠재적으로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95%가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큰 움직임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이러한 관세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겁니다. 분명 더 밝은 날이 올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지난 20년, 3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이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국가들도 같은 행동을 하게끔 부추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누구도 먼저 하고 싶지 않겠죠.
네, 중국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유럽 국가들이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누가 알겠습니까? 트럼프는 이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론조사가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입장을 바꾸고 작은 승리를 선언하고 이건 실수였으니 내가 승리를 주장해 보자며 선별적 인하를 위해 전화를 걸 것입니다. 하지만 숏셀러에게 경고하건대 이는 위험한 제안입니다. 일반적인 경기 침체는 약세장으로 이어지지만 지금은 약세장이 아닙니다.